안녕하십니까,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작년에 제가 영등포 구청에 작은 땅을 매입해서 상가주택을 짓는다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달에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하고 준공 청소를 마쳤고요. 제가 매입한 토지는 영등포구청 도보 4, 5분 정도에 위치한 대지가 38평짜리 1층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신축 계획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잘 알다시피 저는 홍대에서 14년 동안 부동산 중개를 했는데 왜 영등포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을까요? 제가 매매한 이유는 안정적으로 나오는 임대 수입을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후 대비용으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매입을 했고요. 현재 저희 법인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옥용 빌딩 매매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옥은 대표님들이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며 어떻게 보면 건물주만 돈 벌어주는데요, 어느 정도의 자금만 회사에 있다고 하면 그 비싼 임대료 내지 않고 내 건물에서 몇 개 층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받아서 이자를 갚을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옥을 매입하는 건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요, 제가 또 왜 상가주택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 땅이 준공업 지역이라 건폐율 60에서 용적률 400%까지 이제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제가 이제 이래서 설계를 떠봤더니 지층부터 9층까지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호스텔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호스텔 지으려고 했는데 호스텔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포기하고 그냥 상가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 지었으면 제가 원했던 노후 준비는 마칠 수 있었던 건데 많이 아쉽습니다. 상가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1층 상가, 2층 사무실, 3층 이상부터 주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가보면 상가주택 용지를 따로 분양을 받는데요, 보통 이 지역은 1층 상가, 2층 상가도 될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 층은 주택으로 건물을 짓고 맨 위층은 이제 건물주가 사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많이 보이는 상가 주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좀 작으면 주로 상가 위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짓고요. 대지 면적이 크고 또 분양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상가나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많이 합니다. 저는 땅이 38평밖에 안 돼서 상가 다중주택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왜 제가 영등포 지역을 선택을 했을까요? 마포 지역에 부동산을 14년 넘게 했는데 이번 투자는 수익률과 임대료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했습니다. 마포 지역을 계속 찾았으나 수익률이 좋은 게 없었어요. 매물을 찾다가 향후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영등포 지역에 매물이 나와서 계약을 하고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등포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 영등포 지역에는 좀 많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영등포가 원래 강남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영등포구는 한강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등포구를 강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쪽에는 강남중학교, 강남여중, 강남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이 영등포 동쪽이라고 해서 이 주변에 이 강남 지역의 용어가 영동 세브란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다 강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영등포는 3도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2040 도시 계획에서도 영등포가 여의도와 함께 3도심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의 호재는 정말 많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요, 여의도가 국제금융지구로 되어 있고 바로 옆이 영등포 역세권입니다. 이쪽에는 타임스퀘어, 영등포역, 각종 백화점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3대 백화점이 다 있습니다. 교통은 지하철 1호선,
뭐 2호선, 5호선, 9호선 KTX가 영등포역에 들어오고 있고요. 신안산선과 신목동선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집작촌과 쪽방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용적률을 700%까지 줘서 40층 넘게 주상 복합 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대선 제분 공장 부지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쪽이 이제 대선 제분 지역이고요. 자, 옆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제2 세종문화회관을 25년에 개관한다고 하고요. 2,000석 공연장과 소규모 공연장 300석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인근에 이제 좀만 내려오면 물레 창작촌이 있어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레 창작촌이 있는데 물레역 바로 옆에 있고요. 물레 창작촌은 중소 철공소들이 모여 있었던 동네인데요. 이 철공소 안에 젊은 예술가들이 찾아와서 이 공간에 작업실을 만들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직접 가보면 아직까지 홍대나 상수동처럼 아직 상권이 활발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계속 문화 공간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제2의 성수동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등포구가 서울 상권 중에서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몇 년만 지나면 또 영등포구는 문화, 직장, 주거가 한데 어우러져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등포에 투자하려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직장에 가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매입했던 지역이 영등포구청인데 영등포구청으로 기준을 해서 보면 여의도까지 한 2km, 2.2km 정도가 걸리고요. 직선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합정 홍대까지는 양화대교만 넘으면 되는데요. 약 3km 정도가 걸리고요. 시청까지는 한 8km 정도가 걸리고요. 또 직장이 많은 마곡까지는 약 7.3km 정도가 걸립니다. 또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는 약 4.5km 정도 걸리고요. 또 강남까지는 11km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은 주거비가 비싸도 좋은 입지, 좋은 건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입한 땅에 상가주택을 짓고 수익형 매물을 만들어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제가 영등포에 왜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영등포 호재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요. 저도 부동산 중개를 오랫동안 했지만 난생 처음 건물을 지어 봤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